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마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2월 이제 하순에 접어들어서 저도 오늘 마늘 부직포를 다 걷었어요. 단순히 2월 하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충남 예산인데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지금 토요일인데 온도가 17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조금 영하의 날씨가 좀 한두 번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온도는 아니어서 부직포를 다 걷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마늘 또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양파도 있지만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 부직포를 걷고 나서 이제 월동이 이제 다 끝난 거죠. 부직포 걷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시기에 마늘 부직포 걷고 나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앞으로 6월까지의 수확 때까지 엄청난 그 결과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좀 마늘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쪽에는 제가 이제 주화 종구를 심은 마늘이라고 이제 저번에 계속 보여드렸는데 아주 동글동글한 주화 종구 있죠. 그거를 이제 심은 건데 약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종구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알이 막 클 정도의 마늘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육종 마늘이고요. 의성 육종 마늘의 주화 종구를 받아서 심었고 지금 이렇게 벌써 싹이 부직포 안에서도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지난주 촬영했을 때하고 또 다르게 그 사이에도 굉장히 기운이 올라서 부직포 사이에서 많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늘은 작년에 이제 제가 수확하고 이제 수확한 마늘을 쪼개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알이 굵은 애들로 심은 겁니다. 이것도 의성 육종 마늘이고요. 얘네도 요새 육종 마늘이기 때문에 지금 싹이 한 요 정도 올라왔는데 적당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싹이 올라와도 육종 마늘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열동하고 나서 딱 좋게 올라오는 게 한 3cm에서 5cm 정도 되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딱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늘이 잎이 이제 금방금방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보통 이제 세 잎 정도 이 마늘 부직포를 걷었을 때 잎이 세 잎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요 애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일주일이 다르게 커갈 겁니다. 제가 또 저쪽에도 이제 지금 마늘 이제 저쪽에도 이제 심었거든요. 저쪽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늘 부직포 걷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거 모든 풀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풀을 먼저 다 제거를 해주고 왜냐면 이 안에서도 풀들이 같이 자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을 다 뽑아주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해줘야 이 마늘이 커갈 때 이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은 이제 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작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부터는 이 애들과 마늘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늘이 초반부터 잘 크지가 않죠. 아무래도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풀한테 뺏기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을 제거해줘야 지금 있는 풀을 제거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토양 살충제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마늘을 심을 때 작년 10월 달에 밑거름 해줄 때도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해줬지만 특히 이제 겨울 나면서 또 이 부직포 안에서 꿈틀대고 있던 고자리파리들, 뿌리응애 이런 애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 살충제를 한 번 더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농약방에서 입제로 된 이런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뿌리는데 토양 살충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번 뿌리면 이 약효라는 것보다도 얘네가 이제 수확할 때 최소한 2달 전까지는 토양 살충제를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농약이 잔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자리파리는 이렇게 이제 날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알을 까고 이 안에서 이제 걔네가 이제 군뱅이처럼 약간 이제 애벌레죠. 애벌레들이 이제 이 안에서 고자리파리가 살아있게 되면은 뿌리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뿌리를 갉아먹으면 당연히 뿌리 활착도 안 되고 마늘이 이제 그러다 보면 썩게 되고 또 손상이 된 마늘들은 잎이 제대로 안 크고 그러다 보면 뭐 최악의 경우는 마늘이 그냥 싹 이제 녹아서 죽는 경우가 가장 이제 흔하고요. 설령 조금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늘 구가 작아지거나 마늘 잎이 잘 안 나오는 현상, 아무래도 뿌리가 손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토양 살충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웃거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자, 웃거름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웃거름 영상은 제가 또 별도로 찍어 드릴 거예요. 웃거름은 지금부터 해서 3월 말까지 맞춰야 됩니다. 보통 두세 번을 주거든요. 벌써 2월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 두세 번 준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보통 2주나 3주 간격으로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말 농부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3번 줍니다. 아주 약하게 해서 2주 간격으로 3번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이 중부지방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적게 주면 2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기온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지금 2월 21일인데 벌써 날씨가 17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들쑥날쑥해요. 근데 올해도 분명히 기온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낮아질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벌마늘이 생기지 않게끔 그 전에 꼭 웃거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직포를 걷자마자 웃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앞으로 비 소식도 좀 몇 번 잡혀 있더라고요. 이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비 소식이 잡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웃거름을 줘라. 그러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직포를 걷자마자 해야 될 일, 잡초 뽑기,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그 다음에 웃거름 주기, 요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잡초 뽑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토양살충제도 그렇고 웃거름을 주고 나서 뿌리면 이 줬던 것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초를 뽑고 나서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뿌렸던 그런 약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뽑을 때 흙하고 같이 또 약재가 다 묻어나서 버려지게 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잡초를 먼저 제거하고 이 토양살충제가 됐든 비료를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직포 아직도 안 걷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남부지방은 뭐 벌써 걷었을 거고요. 중부지방은 날씨 예보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중부지방 충남 예산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영하 3도 4도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아침 기온은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하 7, 8도 이하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좀 살짝 덮어줘야 될 정도 될 텐데 영하 뭐 2도에서 4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침 기온, 그 정도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부직포를 안 걷어서 뭐 안에서 웃자라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부직포를 안 걷고 나서 웃자라서 나중에 벌마늘 되고 괜히 지금 막 생장할 시기도 아닌데 안에서 막 생장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벌마늘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여기에 심은 이 마늘은요, 제가 한번 작년에 제가 시험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작년 10월 말에 심은 겁니다. 10월 말에 마지막 주에 심은 건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주화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싹이 안 나왔어요. 여기 주화예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저 이제 주화 좋은 거 좀 남은 애들 같이 심은 건데, 쟤네보다도 여기가 싹이 큰 이유가 이제 알았습니다. 얘는 이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마늘이에요. 작년에 여름에 이제 잘 건조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제가 이제 김치 냉장고에 마늘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만큼 공간이 좀 남네 해가지고 제가 꺼내가지고 심은 거거든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마늘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에 들어간 순간 얘네가 월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어쨌든 작년 10월 11월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봄이 왔나 싶어서 안에서 부직포 안에서 괜히 이제 겨울에도 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늘들보다 많이 큰 거예요. 이것도 의성 육종 마늘이에요. 똑같은 육종 마늘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는 아마 얘네는 올해 벌마늘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육종 마늘인데 벌써 이렇게 싹이 많이 올라오고, 잎은 똑같이 한 3잎 정도 나왔는데, 3잎 4잎 정도 나왔는데 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안에서 웃자라서 그렇습니다. 부직포 안에서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요즘 같은 기온에서는요, 부직포 하루만 덮어놔도 이 안에서 열기에 의해서 비닐 온실 효과 때문에 굉장히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비닐 부직포는, 그러니까 비닐 부직포도 그렇고 일반 부직포도 그렇고 빨리 걷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래 놔두는 것보다 빨리 걷어주는 게 좋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올해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는 거지만 아마 벌마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애들은 제가 비료 주는 양도 조금 조절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애들한테 다른 옆에 있는 마늘들처럼 똑같이 웃거름을 주면 얘네는 벌마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제가 조금 조절을 해줄 거고요. 자, 다시 저쪽으로 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부직포 걷는 시기 잘 맞춰야 되고요. 일기예보 보시고 판단하시고 영하 5도, 그러니까 영하 7도 이상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2, 3일 지속되지 않는 한 걷는 게 더 낫다. 예. 낮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얘네도 이제 안에서 커갑니다. 그렇게 또 검은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전혀 손상이 없어요. 이게 안에서 지열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꼭 비닐 부직포 걷자마자 풀 제거해 주시고, 풀이 비닐 이게 부직포 특히 이제 걷고 나면 풀도 하루하루 다르게 커갑니다. 그럼 얘네하고 경쟁해서 풀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비료, 또 이제 옷걸음을 이제 줘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잘 참조를 하시고요. 마늘 키우는 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또 이제 전문 농사에 이제 하시는 분들 것도 많이 영상도 보시는데, 저처럼 텃밭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죠. 저처럼 이렇게 뭐 몇십 평 안 되는 정도의 규모에서 텃밭을 하는 경우에 마늘 키울 때 이게 손이 은근히 많이 가긴 합니다만, 이 몇 가지 중요할 시기만 잘 알면 오히려 굉장히 키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부직포 걷고 나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2, 3주 지나서부터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잎이 커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잎이 커가고 뭐 좀 활동이, 이제 뿌리가 활동이 시작이 될 때부터는 병충해 방제에 이제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마늘은 살충제, 살균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뿌리 썩은병 아주 치명적이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제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처럼 그냥 흔한 농부, 흔한 주말 텃밭 농부,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집 한켠에 조그맣게 이렇게 마늘은 심었지만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평범한 주말 농부 TV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보시면, 제가 마늘 수확할 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도 드리고, 커가는 과정도 제가 같이 공유도 드리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댓글로 소통하고 할 테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